할머니 거기에 도장 찍으면 돼. 그렇게 하면 딸도 편하다니까. 어디 여기에다가 찍으면 우리 딸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저만 믿으시라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게 꿈인지 악몽인지 몰랐어요. 전 윤희숙입니다. 올해 67이죠. 30년 전 첫사랑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전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운명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죠. 지금 전 여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커피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는 이곳에서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전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제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그리고 제 마음까지도요. 그 사람 최진우. 그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20살 때 만나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가슴 한편엔 늘 그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전 몰랐어요. 그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치매에 걸린 우리 엄마의 12억짜리 아파트가 그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찾았고 싸웠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어떻게 첫사랑의 가면을 벗겼는지, 그리고 우리 엄마를 지켜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모든 건 작년 봄 그 동창회에서 시작됐어요. 2024년 4월이었어요.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죠. 엄마, 나 동창회 간다 올게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TV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앉아 계셨죠. 요즘 들어 엄마는 자주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엄마, 응? 아, 희수가. 어디 간다고? 동창회요, 엄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흐릿했달까요? 여러분, 전 그때 몰랐어요. 그게 치매의 시작이라는 걸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될 리 없다고,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동창회장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다들 나이가 들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활기찼죠. 야, 희수가.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무슨 소리야, 주름 좀 봐. 다들 웃었어요. 옛날 이야기가 쏟아졌죠. 누가 손자를 봤다는 둥, 누가 사업을 한다는 둥. 그때였어요. 희수가 그 목소리에 전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진우 씨, 최진우, 제 첫사랑이었어요. 30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2년을 사귀었던 사람.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그 사람. 오랜만이야, 희수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니,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세월이 그를 더 멋지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앉아도 돼?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7의 나이에도 첫사랑 앞에선 20살 소녀가 되더라고요. 우린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뭐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그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죠. 이혼했고 자식은 없다고 했어요. 희숙이 넌? 전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살아요. 엄마랑 같이요. 어머님 건강하시고? 응.
근데 요즘 좀 말을 흐렸어요.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그 앞에서요.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진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 번호 줄게. 그날 이후 우린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커피 한 잔, 그 다음엔 식사, 그리고 산책. 3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우린 다시 가까워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저 왔어요. 왔니? 어디 갔었어? 동창회 갔다 왔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멍하니 날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TV를 봤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전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을 기억 못 하세요.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초기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형이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 그 단어가 실감이 안 났어요. 치료는 되나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출 순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창밖만 보고 계셨죠. 전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날 봤어요. 그리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희수가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진우 씨, 우리 엄마가 치매래요. 미안해, 희수가. 많이 힘들겠다. 응. 근데 진우 씨 목소리 들으니까 좀 나아지네. 내일 보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가 제 곁에 있어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다음 날 우린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5월의 바람이 상쾌했죠. 희수가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다. 간병인 구하는 건 어때?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도 챙겨야지. 진우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그나저나 희수가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 응?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태어난 집인데 엄마가 평생 지키신 곳이에요. 그래. 어디쯤인데? 강남이에요. 대치동. 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전 그걸 몰랐어요. 그게 관심이 아니라 탐욕의 빛이었다는 걸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어요.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 하셨고 가끔은 절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희숙이요. 희숙이? 우리 딸 희숙이? 네, 엄마. 제가 희숙이에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10분 뒤면 또 잊으셨죠. 밤마다 울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요. 소리내서 울 순 없었어요. 엄마가 들으실까봐요. 그때 진우가 있었어요. 희수가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간병인을 알아봐 줄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진우 씨, 괜찮아. 친구잖아, 우리. 친구. 그 단어가 아팠어요. 전 친구 이상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죠. 일주일 후 진우가 간병인을 데려왔어요. 이분이 김순자 씨예요.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에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김순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인상은 괜찮아 보였죠.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는 김순자를 경계하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엄마 돌봐드릴 분이에요. 난 괜찮아. 필요 없어. 설득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결국 엄마는 마지못해 받아들이셨죠. 김순자가 오고 나서 전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보러 갈 때 엄마를 맡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우와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죠. 희수가 오늘 얼굴 좀 괜찮아 보이네? 응, 김순자 씨가 잘 돌봐주셔서 다행이다. 내가 소개해준 보람이 있네. 우린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좋았죠. 진우 씨 고마워요. 진짜로요. 별말을. 그보다 희수가 혹시 어머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응? 재산 관리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 말이야. 어머님이 치매시잖아.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 아,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요. 내가 전문가니까 조언해 줄게.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있어. 법원에 신청하면 내가 어머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응.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 그 전에 혹시 모르니까 어머님 통장이랑 인감은 내가 보관하는 게 좋아. 아, 그렇군요. 고마워요, 진우 씨. 진우는 웃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죠. 여러분, 전 그때 몰랐어요. 그게 덫이었다는 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전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 통장이랑 인감 어디 있어요? 통장? 왜? 제가 보관할게요. 엄마가 잃어버리실까봐. 엄마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결국 서랍을 열어주셨죠. 여기, 다 있어. 통장이 3개 있었어요. 하나는 연금 받는 통장, 하나는 적금, 그리고 하나는 잔고가 2억이 넘는 예금 통장이었어요. 엄마, 이 돈은 뭐예요? 아파트 팔려고 모아둔 돈이야. 아파트를 판다고요? 응. 나 죽으면 너 주려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알아. 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희수가 내가 너한테 짐이 되기 전에. 엄마, 전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도 절 안으셨죠. 우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진우가 또 연락했어요. 희수가 오늘 시간 돼?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와봐. 놀랄 거야. 전 김순자에게 엄마를 맡기고 나갔어요. 진우가 데려간 곳은 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 사무실이야. 들어와 봐.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벽에는 여러 아파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와, 멋지네요. 그치? 희수가 나 오늘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이요? 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파트 말인데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응? 갑자기 왜요?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거든. 지금 팔면 나중보다 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그 집을 좋아하시는데 어머님이 알아보시겠어? 치매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그건 희수가 난 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어머님 간병비도 만만치 않잖아. 지금 팔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지.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늦으면 안 돼. 재개발 발표나면 가격 떨어지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우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죠. 그날 밤 김순자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모님, 어르신이 오늘 서랍을 계속 뒤지셨어요. 서랍을요? 네. 뭘 찾으시는 것 같은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내 통장, 내 인감 이러시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엄마가 불안해하시는 건 아닐까요?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희수가, 내 통장 어디 갔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안전하게요. 줘. 내 거야. 엄마,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보관하는 거예요.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날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엄마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2주가 지났어요. 진우는 계속 연락했어요. 아파트를 팔라고요. 희수가 좋은 매물 나왔어. 지금 결정하면 12억에 거래 가능해. 12억이요? 응.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야.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없어. 마음이 흔들렸어요. 12억. 그 돈이면 엄마 간병비도 충분하고 나중을 대비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 진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전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그날 저녁 엄마와 식사를 했어요. 엄마, 제가 아파트를 팔까 해요. 아파트? 우리 집? 네. 좋은 가격을 준다고 해요.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안 돼. 엄마, 그 집은 내 아빠가 남긴 집이야. 못 팔아. 하지만 엄마 간병비도 많이 들고. 안 돼. 엄마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죠.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집에 내 아빠가 있어. 추억이 있어. 못 팔아. 엄마의 눈물을 보며 전 가슴이 찢어졌어요. 치매에 걸리셨어도 그 집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엄마. 안 팔게요. 다음 날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 씨, 미안해요. 아파트 못 팔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반대하세요. 그 집이 엄마한텐 특별한 곳이라서요. 희수가 어머님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래도 지금 결정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거야. 이건 나 믿고 한 번만 생각해봐.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처음으로요. 미안해요, 진우 씨. 전 엄마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날 밤 김순자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모님, 오늘 낮에 남자분이 다녀가셨어요. 남자요? 네. 최진우 씨라고 하시던데. 어르신 방에 들어가셨어요. 뭐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말리려 했는데 어르신 친구분이라고 하셔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잘 못 들었는데 아파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방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엄마, 오늘 진우 씨 왔었어요? 진우? 누구? 최진우요. 엄마 친구라고 왔다던데요.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모르겠어. 누가 왔었나? 엄마는 기억을 못 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우가 왜 내 허락도 없이 집에 온 거죠?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 씨, 오늘 우리 집에 왔었어요? 아, 응. 미안해. 걱정돼서 어머님 안부나 여쭤보려고. 그래도 미리 말해줘야죠. 미안해, 희수가. 다음부턴 꼭 말할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더 물어볼 수가 없었죠. 3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우편물이 왔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거였죠. 뭐지?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계약서를 자세히 봤어요. 매도인 윤정자 제 엄마, 매수인 최진우, 매매대금 12억, 계약 날짜는 3일 전이었어요. 말도 안 돼.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엄마가 진우에게 아파트를 판 거예요? 엄마 방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뭐가? 이 계약서요. 엄마가 진우 씨한테 집을 팔았어요? 엄마는 계약서를 봤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나, 이거 했어? 엄마,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비명처럼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럴 수가. 진우가 치매 걸린 엄마를 이용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죠. 진우 씨, 희수가.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짓이에요? 뭐가? 계약서요. 왜 엄마한테 계약을 받은 거예요? 희수가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 정당한 계약이야.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으셨어. 엄마가 치매라는 거 알잖아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 어머님 진단서 있어? 법원에서 금치산자 선고 받으셨어? 그게 없잖아. 그럼 정당한 계약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건 제가 알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우 씨, 왜 이러세요? 우린 뭐, 첫사랑? 희수가 정신 차려. 난 사업하는 거야. 사업? 그래. 내가 팔기 싫다고 해서 직접 한 거지. 어머님은 흔쾌히 도장 찍어주셨어. 거짓말이에요. 진우 씨가 그럴 리 없어요. 믿든 말든. 어차피 계약서는 유효해. 2주 후면 잔금 처리하고 집은 내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가 날 속인 거예요. 엄마를 이용해서 집을 빼앗으려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잘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놓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야? 다음 날 아침,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서류를 본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고 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됐네요. 하지만 엄마가 치매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계약 당시 어머님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게 진단서가 있어도 계약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상대방이 어머님의 상태를 알면서도 고의로 계약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증명을요? 네. 녹음이나 문자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증거, 어떻게 찾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김순자 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순자를 불렀어요. 네, 사모님? 김순자 씨, 진우 씨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김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날 어르신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최진우 씨가 어르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사인만 하시면 희숙이가 편해집니다. 간병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라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희숙이가 편해진다고? 라고 물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말을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사모님. 그냥 계약 건가 보다 했어요. 그게 나쁜 건 줄 몰랐어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김순자도 몰랐던 거니까요. 김순자 씨, 이 이야기를 경찰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경찰이요? 네. 진우 씨가 우리 엄마를 속인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김순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사모님.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고소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사기죄요. 치매 환자를 속여서 부동산 계약을 한 사람이 있어요. 경찰은 서류를 작성했어요. 전 김순자의 증언과 엄마의 진단서를 제출했죠.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한 달 정도요. 한 달. 그 사이에 계약이 완료될 수도 있었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2주 후면 잔금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력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당할 순 없는데 뭔가 더 해야 하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희숙 씨죠? 저 이미선이에요. 이미선? 누구세요? 동창회에서 봤어요. 저도 진우 선배랑 같은 학교 나왔거든요. 아, 네. 혹시 시간 되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요? 진우 선배 관련된 거예요.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나요? 네. 강남역 스타벅스로 오세요. 1시간 후 전 카페에 있었어요. 이미선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희숙 씨, 사실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진우 선배의 진짜 모습이에요.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엔 여러 사진과 문서들이 있었어요. 이게 진우 선배는 사기꾼이에요. 정확히는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타겟으로 부동산 사기를 치는 사람이죠. 뭐라고요? 저희 엄마도 당했어요. 3년 전에요. 이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배가 엄마한테 접근했어요. 교회에서요. 착하고 다정한 척하면서요. 그러고는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였죠. 그래서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했어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결국 그 돈은 한 푼도 안 돌아왔고 엄마는 집을 잃었어요. 그게 3년 전이에요? 네. 그 후로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미선도 울고 있었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없었어요. 선배가 워낙 교묘하게 일을 처리해서요. 계약서도 정식으로 만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놨어요.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됐죠. 그럼 지금은요? 동창회에서 희숙 씨를 보고 선배가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선배 주변을요. 이미선은 서류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지난 5년간 선배가 접근한 노인들 명단이에요. 총 12명이에요. 다 비슷한 수법이에요. 12명이나. 대부분 치매나 건망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가족들이 모르게 접근해서 계약을 따내죠. 그리고 김순자라는 간병인을 쓰는 것도
패턴이에요. 김순자도요? 네. 그 사람도 한패예요. 집안 상황을 파악하고 통장이나 인감 위치를 알아내는 역할이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럼 김순자가 저한테 한 증언도 거짓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느님,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동창회도 재회도 다정한 말들도요. 희숙 씨, 이 서류들 가지고 다시 고소하세요. 이번엔 조직적 사기로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미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김순자를 불렀어요. 김순자 씨, 나와보세요. 네, 사모님? 당신, 진우 씨랑 아는 사이죠?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진우 씨 한패라는 거요. 사모님, 오해세요. 전, 오해? 그럼 이 사진은 뭐죠? 이미선이 준 사진을 보여줬어요. 진우와 김순자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이었죠. 이건 당장 나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들켰네요. 뭐? 맞아요, 사모님. 전 진우 씨랑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이 사진이 증거잖아요. 식사 한 번 한 게 무슨 증거예요? 전 그냥 소개받아서 일한 거예요.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순자는 가방을 챙겼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급여는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문이 쾅 닫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다 무너졌어. 하지만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희수가, 엄마는 내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죠. 희수가, 포기하지 마. 엄마, 넌 강한 아이야. 내 아빠 딸이잖아. 엄마의 눈빛이 또렷했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지신 거였죠. 엄마가 도와줄게. 함께 싸우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힘이 났어요. 네, 엄마. 함께 싸워요. 다음 날 전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이미선의 자료를 들고요.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조직적 사기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요? 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럼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치매라는 걸 알면서도 계약한 게 증명되면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형사고소를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멈췄어요. 본인이 직접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증거요? 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어머님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전 계획을 세웠어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요. 여보세요? 진우 씨, 저예요. 희수가, 무슨 일이야? 진우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계약건으로요. 만나? 얘기할 거 없는데. 제발이에요. 한 번만요. 제가 포기할게요. 포기한다고?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내일 우리 사무실로 와. 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여러분, 정의는 이기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오진 않더라고요. 다음 날, 전 진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녹음기를 가방에 숨기고요. 왔어? 응. 진우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조건이 뭐야? 계약금 돌려줘요.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요. 계약금? 그건 안 돼. 왜요? 어차피 집은 진우 씨 거 되잖아요. 진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희수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계약금은 위약금이야. 하지만 엄마가 치매잖아요. 진우 씨도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알긴 뭘 알아? 어머님 멀쩡하시던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치매라고요. 진우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웃었죠. 그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쉬웠지. 치매 노인한테서 계약받는 건 일도 아니거든. 뭐라고요? 너도 참 순진하다, 희수가. 30년 전 첫사랑이 돌아왔다고 좋아하고, 난 처음부터 내 엄마 아파트가 목적이었어. 가슴이 뛰었어요. 제대로 녹음되고 있었죠. 그럼, 동창회도? 그것도 계획이었지. 너 재산 상황 파악하려고. 내가 딱 내 타겟이더라고. 치매 걸린 부모, 혼자 사는 딸. 완벽했어. 진우 씨, 그리고 김순자도 내 사람이야. 통장 위치, 인감 위치 다 알려줬지.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우는 책상에 기대며 말했어요. 사업이야, 희수가. 감정 섞으면 손해보는 거야. 나도 처음엔 미안했어. 내가 날 좋아하는 거 알았으니까. 근데 뭐, 그것도 이용하면 되지. 저한텐. 어떤 의미였어요? 그때 우리 사랑은? 사랑? 그딴 건 없어. 그냥 어린 시절 잠깐 만났던 여자일 뿐이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다 녹음됐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당신이 한 말 다요. 엄마가 치매인 걸 알고 계약했다는 것도,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도요. 너, 이거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감옥에 갈 거예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녹음기 내놔. 싫어요. 전 문 쪽으로 뛰었어요. 진우가 따라왔죠.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전 미리 약속해 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최진우예요. 조직적으로 노인 사기를 친 사람이요. 최진우 씨, 동행하시죠. 잠깐, 이게 무슨... 진우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최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진우는 날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죠. 희수가, 넌 후회할 거야. 아니요. 후회하는 건 당신이에요. 경찰이 진우를 데리고 나갔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한참을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죠. 검사는 제가 제공한 녹음 파일과 이미선의 증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했어요. 법정에 섰어요. 엄마와 함께요. 증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했고 피고인도 녹음해서 인정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 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쉬웠지. 치매 노인한테서 계약받는 건 일도 아니거든.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충격을 받은 거죠.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날 봤죠. 죄송합니다. 누구에게요?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희숙 씨에게요. 전 눈을 돌렸어요. 그의 사과 따윈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판은 5번의 공판을 거쳐 끝났어요. 피고인 최진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금액 전액 배상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5년을 부과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또한 민사상 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희수가 이겼어. 네, 엄마. 이겼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이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숙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미선 씨. 당신이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아니에요. 희숙 씨가 용기 내서 싸운 거예요. 우린 서로를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선 씨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죠. 희수가. 어디 갔었어? 법원 갔다 왔어요, 엄마. 우리 이겼어요. 이겼어? 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우리가 이겼어요. 엄마는 웃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지만 제가 웃으니까 따라 웃으신 거죠. 전 엄마를 안았어요. 꼭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없이요. 재판이 끝난 후 진우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을요. 우리 집 아파트도 다시 엄마 명의로 돌아왔죠. 희숙 씨, 이거 받으세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에요. 희숙 씨가 잘 싸우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거 봐요. 우리 집이에요. 엄마는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웃으셨죠. 우리 집. 지켰어? 네, 엄마. 지켰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김순자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진우와의 공모를 입증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 중 일부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진우가 가진 돈으론 부족했거든요. 희숙 씨, 제 엄마 요양원비가. 한 피해자 가족이 전화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희숙 씨라도 돈 받으셔서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전 집을 지켰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전 결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요. 엄마, 저 카페 하려고요. 카페? 네. 작은 카페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커피 내리는 곳이요. 엄마는 웃으셨어요. 좋겠다. 희숙이가 하고 싶은 거 해. 재판에서 받은 배상금 일부로 전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희숙이네 카페였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이미선이 도와줬어요. 희숙 씨, 이 테이블은 여기에 놓는 게 어때요? 좋아요. 창가에 놓으면 햇살이 잘 들겠네요. 우린 하루 종일 카페를 꾸몄어요. 벽은 따뜻한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나무 테이블을 놓고 화분도 몇 개 놓았죠. 완벽해요. 그치? 엄마가 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는 매일 카페에 오셨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밖을 보셨죠. 엄마, 커피 맛있어요? 응, 좋아. 희숙이가 내린 커피는 달라. 엄마, 매일 같은 커피예요. 그래도 달라. 우리 딸이 만든 거니까. 카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고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죠. 사장님, 커피 한 잔이요. 네, 곧 나와요.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좋았어요. 원두를 갈 때 나는 소리, 에스프레소가 뽑힐 때의 향, 우유 거품을 만들 때의 따뜻한 느낌. 모든 게 치유였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왔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희숙 씨? 미선 씨, 어떻게 여기를? SNS에서 봤어요. 카페 열었다고. 축하해요. 고마워요. 앉아요. 커피 내려줄게요. 이미선은 엄마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죠? 저 이미선이에요. 희숙 씨 친구예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전 커피를 내렸어요. 손놀림이 익숙해졌더라고요. 여기요, 미선 씨. 와, 향이 좋다. 맛있겠어요. 이미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완벽해요. 희숙 씨 재능 있네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리고 희숙 씨,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평화로워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평화로운 공간.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희수가, 여기 커피 향이 좋네. 엄마 매일 오시잖아요. 그래. 난 오늘 처음 온 것 같은데. 이미선과 눈이 마주쳤어요. 우린 조용히 웃었죠. 엄마의 기억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전 매일 새롭게 엄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연 지 3개월째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실례합니다. 고개를 드니 50대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네.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윤희숙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나왔습니다. 최진우 사건 관련해서요. 아, 희숙 씨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추가 고소가 들어왔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요. 남자는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뭐예요? 희숙 씨가 싸워준 덕분에 노인 사기 예방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건 그 감사의 표시입니다. 봉투를 열어봤어요. 감사패가 들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윤희숙 씨.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싸워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줄어들 거예요. 남자는 커피를 마시고 갔어요. 전 감사패를 들고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이거 봐요. 이게 뭐야? 상이에요. 제가 받은 거예요. 엄마는 감사패를 봤어요. 그리고 웃으셨죠. 우리 딸, 대단해.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어? 엄마가 있어서 제가 싸울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어요.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오셨죠. 사장님, 커피 한 잔. 네, 할아버지. 곧 나와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사장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돌려달라는데 안 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사장님. 그날부터 전 카페에서 작은 상담도 시작했어요. 노인 재산 보호 상담이었죠. 이미선도 함께 했어요. 희숙 씨,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켜야죠.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안전한 공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엄마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커피 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눈이 오네. 네, 엄마. 예쁘죠? 응. 희수가. 네. 넌 누구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 희숙이에요, 엄마. 엄마 딸이요. 아, 그랬구나. 희숙이. 네, 엄마. 미안해, 희숙아. 엄마가 자꾸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엄마.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 대신요. 엄마는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죠. 그날 밤 엄마를 재우고 나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엄마가 날 잊으셨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엄마를 기억하니까. 우리가 함께 싸운 날들을, 우리가 함께 이긴 날들을. 봄이 왔어요. 카페 앞에 벚꽃이 피었죠. 엄마, 꽃 구경 가실래요? 꽃? 좋지. 엄마를 모시고 근처 공원에 갔어요. 벚꽃이 만개에 있었죠. 예쁘다, 희수가. 그쵸, 엄마? 응. 내 아빠가 좋아했던 꽃이야. 아빠가요? 응. 우리 결혼할 때 벚꽃이 피었었어. 그때 참 행복했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웃고 계셨죠. 엄마도 행복하세요. 지금도요. 응. 행복해. 희숙이가 있으니까. 우린 벚꽃 아래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죠.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엄마와 함께 꽃을 보는 이 순간, 이게 행복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카페에서 이미선과 차를 마셨어요. 희숙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이젠 평온해 보여요. 평온해진 것 같아요. 싸움이 끝나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요. 멋져요. 미선 씨도요. 함께 싸워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린 친구잖아요. 친구. 그 단어가 좋았어요. 진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게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 전 여기 카페에 앉아 있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리는 이곳에서요. 엄마는 옆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창밖을 보고 계시죠. 가끔 날 잊으시지만 괜찮아요. 전 매일 새롭게 엄마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악몽 같았어요. 첫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엄마를 거의 잃을 뻔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전 지금의 저를 발견했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법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도움을 요청했고 증거를 모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결국 오더라고요. 요즘 카페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분들도 누군가에게 속고 있진 않을까? 누군가 이분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전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해요. 상담도 해드리고, 정보도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변호사도 연결해드리고요.
혼자서 다 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얼마 전에 진우가 만나자고 연락 왔어요. 희수가 한 번만 봐줘. 왜요?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만났죠. 카페에서요. 제 공간에서요. 진우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죠. 희수가 미안해. 진심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진우 씨, 전 이미 용서했어요. 뭐, 용서 안 하면 제가 힘들거든요. 그 미움 안고 사는 게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진우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희수가. 하지만 잊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알아. 그럼 잘 살아, 희수가. 진우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을 나갔죠. 그 뒷모습을 보며 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요. 그냥 끝이었어요. 오늘도 카페에 손님들이 오셨어요.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엄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세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응? 아, 희수가. 너 언제 왔어? 엄마, 전 여기 있었어요. 그랬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전 엄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 제가 말했나요? 전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뭘 했어? 엄마가 있어서요. 엄마를 지키고 싶어서 싸울 수 있었어요. 엄마는 웃으셨어요. 우리 딸, 참 좋은 아이야. 엄마도요. 최고예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카페를 물들였죠. 그 빛 속에서 엄마와 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속고 있나요?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나요?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용기가 있어요. 전 평범한 사람이에요. 법도 몰랐고, 싸워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게 이 카페가 생긴 것처럼요.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세요. 가족을, 재산을, 그리고 당신 자신의 존엄을요. 이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엄마, 집에 가요. 응, 집에 가자. 엄마를 부축해서 일어서요. 천천히 함께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카페가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희수가, 네, 엄마. 고마워. 뭐가요? 날 지켜줘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날 지켜준 거예요. 엄마는 웃으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우린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요. 가로등 불빛이 우릴 비췄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그날 첫사랑이 돌아왔을 때 전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짜 운명은 따로 있었어요. 싸우는 법을 배우고 진실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제 운명이었어요. 이제 전 윤희숙으로 살아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요. 카페 사장으로, 상담가로,
그리고 엄마의 딸로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엄마와 아침을 먹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게 제 새로운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때론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겠죠. 이 카페도, 이 웃음도, 이 새로운 시작도요. 그래서 전 후회하지 않아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눈물도, 두려움도요. 그게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오늘 밤엔 달이 밝아요. 엄마와 함께 창문을 열고 달을 봤어요. 엄마, 달 예쁘죠? 응, 참 밝네. 엄마, 제가 엄마한테 해드릴 말이 있어요. 뭔데?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엄마는 날 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죠. 희수가, 난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됐어. 그게, 엄마는 기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엄마, 잘 자요. 응, 잘 자. 엄마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엄마는 금세 잠드셨죠. 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이 고요함이 좋았어요. 싸움이 끝난 후에 고요함이요.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 또 다른 윤희숙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고 힘들어하고 싸워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